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오늘 집 밖으로 나오는 발걸음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올 겨울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했던 불청객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이 황사까지 겹치면서 온종일 눈 뜨고 숨 쉬는 게 답답했습니다. 소중한 주말을 앗아간 잿빛 하늘을 염정원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주말인데도 스케이트장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새해 첫 주말을 즐기려던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립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 해가지고 닫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기대하고 왔는데 이걸 못하게 돼가지고. 산 위에서 바라본 전주 시내는 마치 물안개가 낀 듯 뿌였습니다. 먼지에 갇힌 건물들은 겨우 윤곽만 보입니다. 운동을 나왔는데 목도 아프고 눈도 따갑고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하고 들어가려고요. 서울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10 마이크로그램 이상 치솟으며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정체하면서 국내에서 생긴 미세먼지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함께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가세하면서 대기질은 이번 겨울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밤 9시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석탄발전소 8기가 가동을 멈췄고 폐기물 소각장 같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운영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KF80 이상의 그런 공인된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불청객 미세먼지로 이렇게 하루 종일 답답했지만 강원도에선 반가운 손님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산천어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화천 산천어 축제. 말 그대로 사람 반 물고기 반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얼음판을 점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눈발에 미세먼지까지 덮친 궂은 날씨에도 저마다 얼음구멍에 낚싯대를 넣고 기다립니다. 바짝 엎드려 얼음구멍에 얼굴을 들이밀고 물고기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마침내 큼지막한 산천어를 낚아올리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우와! 매년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는 국내 대표 겨울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상 기온까지 겹쳐 파행을 거듭한 지 3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짜릿한 손맛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산천어 축제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저희도 조금 매년 오다가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애기랑 좋은 시간도 보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러 왔는데 3년 기다린 만큼 고기도 잘 나오고 확실히 더 재밌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산천어 체험장들 입장! 축제의 백미인 맨손으로 산천어 잡기도 시작됐습니다. 잡으려는 사람과 도망가려는 산천어 간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마침내 산천어를 잡아 옷 속에 집어넣습니다. 잡은 산천어는 근처 구이터에서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장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얼음 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기며 겨울 추억을 쌓았습니다. 3년 만에 축제를 위해 주최 측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천어 171톤을 투입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와 소방대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통제 인력도 투입됐습니다. 이번 산천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방공기지를 피해 서울 주요 지역을 내 집 안방처럼 날아다녔다는 내용.
저희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군은 첫 레이더에 잡힌 지 무려 6분이 지난 뒤에야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선부대에 늑장 통보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침범을 두고 오판을 거듭한 것과 관련해 합참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군의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급적 빨리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이 군의 헛발질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출현을 처음 인지한 게 오전 10시 25분이라고 했지만 우리 군 레이더에 이보다 6분 빠른 10시 19분에 이미 포착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6분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다른 항적들과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수도의 중심부를 향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합참이 북한 무인기 출현을 인식한 지 1시간쯤 후에야 자체 탐지 자산을 통해 침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전파가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군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잖아요. 합참은 국회 국방위 측에 상황 전파 체계가 시스템상 잘 통합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냐, 무슨 소리냐, 적반하장의 가짜뉴스다. 북한 무인기 침투는 이렇게 정치권이 서로를 향해 책임을 따지는 이 정치 공방이 돼버렸습니다. 혹시 북한이 노린 게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극단으로 치달은 이 여야의 내탁 공방을 김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여권이 내통설을 거론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SNS에 김병주 의원의 지적은 이적 행위가 아닌 애국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합참의 사실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가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황교안 대행체제이고 37일이 아니라 5시간가량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는 무인기 격추는커녕 감지도 못했다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당사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북무인기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벌인 고도의 정치 심리전 도발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런 안보 위기에도 싸우기 바쁜 정치권. 사실 정신은 다른 곳에 더 팔려 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인데요. 이 대표는 검찰 포토라인에서 던질 메시지를 고심 중입니다. 열성 지지자들은 그런 이 대표를 성원하며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짧은 분량의 정제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출석 문제는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할 예정인데 친명계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대거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만류했지만 실패했다며 출석 당일 현장에 나가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출석 당일 1시간 전부터 성남지청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출석 다음 날 지역구가 있는 인천 현장 방문에 나서는데 비명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국 돌면서 자신의 무고함, 무죄 이런 것들을 당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여튼 삐뚤어진 일그러진 당대표직의 수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 혐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며 첫 검찰 출석의 당당함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단 한 가지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100억 원대라면 도대체 무슨 사건이고 과연 이 거금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질 텐데요. 그 사건이란 게 대장동 의혹이고 돈을 준 사람은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이 수임료 안에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단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검찰은 이 법무법인에 김 씨가 100억 원 넘는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통상 사건 초기 착수금을 낸 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단계별로 정산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급한 수임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건 이 수임료 안에 김 씨의 범죄 수익이 은닉됐을 가능성입니다. 대장동 개발 배당금이 범죄 수익으로 추징당할 것을 우려한 김 씨가 변호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씨 변호인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착수금을 받았고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극단적인 선택 이후 23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 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 은닉을 주도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김 씨가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만큼 기소에 앞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일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창과 방패, 이 검찰과 이 대표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검찰이 이 대표 수사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던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도 수사팀이 출근해서요.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대표가 출석할 때 동선을 확인하고요. 이미 작성해 놓은 질문지도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공식적으로 외부 일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참모들과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 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소환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과 또 2018년에 각각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나 또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야말로 허접하기 일데없는 고발 고소 사건들입니다. 저의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당시 지지자들이 검찰청 입구를 빼곡하게 채웠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더 많은 측근들 또 더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성남지청 입구가 굉장히 좁은 편이거든요. 이 검찰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경찰 배치도 협의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내놓을 이 포토라인 메시지 어떤 내용을 담을 걸로 보이세요? 우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과거 조사 때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 질의에 답할지 말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조사실에서 과연
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조사를 받았을 땐 단 한 줄 적어서 제출했거든요.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막상 조사에 들어가선 소극적으로 답변하거나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사 태도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여부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를 그럼 이 검찰에서 누가 조사할지도 궁금한데 정해졌습니까? 예,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한다고 합니다. 물론 검사와 또 수사관들도 배석은 하고요. 이 통상 전현직 대통령이나 또 기업 총수의 경우에는 조사 전 티타임도 하거든요. 다만 검찰은 야당 대표라고 해서 특혜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실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할 텐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성남시의 압박이 아니라 기업들의 협조로 광고비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맞설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요일 그 하루 만에 이 조사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검찰은 우선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낸다 이런 원칙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환 일정 한번 잡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다시 부르는 거 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또 동의를 해야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검찰이 다시 소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소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이 대표 측에서는 그때 가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 야당 관계자는 대표를 쪼개기식으로 계속 소환하는 게 단순히 괴롭히겠다는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추가 소환이 국민들에게 야당 탄압으로 보일지 또 검찰을 끌려다닌다 이런 느낌을 줄지 따져보고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이 동거녀 시신을 무려 13일째 찾고 있지만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직접 이기영이 수색 현장에 나왔는데 수사관들에게 삽을 달라면서 땅 파는 법까지 가르치려 했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깊이로 땅을 팠는지까지 진술했지만 시신 수색은 진척이 없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이기영의 비상식적 행태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이기영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동거녀 시신을 땅에 묻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시신 유기 당시에는 땅이 비탈 형태가 아닌 계단 모양의 직각 형태였던 겁니다. 이기영은 땅 위쪽에는 풀뿌리가 많아 측면을 파낸 뒤 시신을 넣고 흙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영은 땅을 파는 손짓을 하고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땅을 파는 수사관을 향해선 삽 좀 줘봐라,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며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시신 유실 가능성입니다. 이기영은 딱 루프백이 들어갈 정도로 땅을 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묻지 않아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시신 유기 사흘 뒤 이 일대에는 최대 450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13일째인 오늘도 기동대와 드론, 수중 카메라를 투입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무게와 유속을 따져 추가 수색 지점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밤중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잡고 보니 같은 경찰 식구였습니다. 거기다 이태원 참사로 기강회의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였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들 사이로 범퍼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흰색 외제차가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팍 소리가 나서 뛰어나온 거지. 사고 나갖고 내 차도 왔어요. 여기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당시 112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충돌 사고 지점에서 차도로 2.4km 떨어진 곳에서 견인 중이던 흰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견인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 간부였습니다. 사고를 낸 경찰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술을 마신 뒤 집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며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해당 경찰을 입건하고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곳곳에서 얼어붙으면서 각종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제동거리가 늘어나면서 차 여러 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눈이 내리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는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눈길을 달리는 승용차. 우회전을 하려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정면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길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대로 차가 앞으로 그냥 직진으로 그냥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원 철원에 15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고 이 밖에 충북 제천과 충주 등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도 2.4cm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중부고속도로 일중나들목 인근에서 11톤 화물차와 21톤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나들목 인근에선 25톤 화물차와 8.5톤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8.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도로공사는 눈길 운전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평소보다 감속 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열왕자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네. 사면초가군요. 사면초가 주위가 온통 적이다 이런 뜻인데 네. 사면초가 누가 사면초가에 처했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겨냥한 브리핑까지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공개 방박한 것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 참모가 실명 브리핑을 통해서 나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이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나 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용산의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중진들도 잇따라 나 부위원장의 전대 불출마를 압박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자리를 놓고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이재호 전 의원은 지금 맡은 일 공직에만 충실하라고 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요. 저 같으면 제가 나 부위원장 같았으면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전화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 전주에 국민의힘 의원 당원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전에 갑자기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침묵을 일단 이어가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그럼 나 부위원장의 이 출마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이른바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내심 나 부위원장의 불출마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나 부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김기현 의원 등과 당내 친윤 성향의 표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당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불출마 압박에 비판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내가 나경원 부위원장이면 출마한다. 정치는 당원과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비윤계 의원 역시 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요, 이틀 전 배현진 의원 당원 연수회에 나 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참석했지만 김기현 의원에게만 발언 기회를 준 것을 두고 동정론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 같은 자식, 이렇게 저희가 잡아봤는데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인가 봐요. 네, 어젯밤 늦게 끝났는데요. 증인들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고 청문회가 종료되기 직전 방청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청문회를 봤는데 이 중간중간에 유족분들께서 이 항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청문회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증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상민 장관님, 당신도 사람이잖아.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안 오고 아이들 이런 부모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지금 날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보니까 어제 이장민 장관이 청문회장에서 유족들을 만난 게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여일 만인데요. 이 장관은 유족들에게 처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진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정조사가 열흘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가 한 번 더 열리겠군요. 네, 여야는 벌써부터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문회는 정쟁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진행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은 이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권력 서열 3위의 요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하나 뽑는데 투표만 무려 15번 치렀습니다. 치열했던 14전 15기의 전말을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미국 하원 의장의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의회 개원 첫날인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무려 15번의 투표 끝에 당선된 겁니다. That was easy, huh? 통상 다수당 원내대표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해 하원을 이끄는 의장으로 선출되는데 이번에는 다수당인 공화당 내 20여 명의 강경파들이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온건파인 메카시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원 의장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기도 했습니다. 메카시 대표가 과반 이상 얻을 때까지 투표는 계속됐고 막바지에는 메카시 대표가 강경파 의원들을 찾아가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이 길어지는 투표에 자신의 순서를 까먹은 의원도 있습니다. Santos.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내분을 구경하겠다며 팝콘까지 들고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하원의장 투표를 10번 넘게 치른 것은 남북전쟁 직전인 1859년 이후 164년 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카시 대표의 의장 선출을 축하하며 초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혼란 끝에 하원 의장이 선출됐지만 공화당의 분열과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2023년) 오픈 인터뷰 첫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AI와 만화를 섞어서 콜라보 하시겠다,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만화계, 웹툰계 대부, 거장,
만화가 이현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AI 이현세, 도대체 뭐 어떤 겁니까? 작가도 한 50년 전에 그린 그림을 자기가 다시 재현을 못해요. 그렇죠. 이미 너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리고 힘도 차이가 있고요. 20살 때의 이 펜 압력하고 70의 압력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림체를 학습해가지고 지금 제가 스토리를 쓰고 그 그림체로 AI가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죽고 없어진 뒤에도 제 생각과 제 세계관을 더 발전시켜서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서로 공명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건 정말 끔찍하게 재밌지 않나요? 와, 끔찍하게 재밌다. 네. 그럼 AI, 이 인공지능, 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겠네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컴퓨터가 열심히 밤샘에서 24시간 학습하고 있죠. 네네.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AI 만약에 이현세가 이제 상용화된다.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쳐서 어떤 그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일단 천국의 신화라는 게 그 육부를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네.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신화 그 그림체를 숙지를 시켜가지고 가능하다면 숙지를 시켜가지고 그 나머지를 죽기 전에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 원래 한 100권 정도 분량으로 잡았는데 지금 55권 정도에서 네. 멈춰 있거든요. 천국의 신화. 네. 그 6년간의 힘들었던 기간.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냐면 제가 법정에 가면 사청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법조 연수생들이 그 당시에 그 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럼 거기 가서 사인을 해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인을 해주고 내려오셨어요? 네. 미래에 이제 판검사 될 학생들은 거기에서 이제 제 사인을 기다리고 있고 저는 사측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렵게 이 책을 또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책 보시면은 어떠세요? 조금 더 뭐 좀 아쉬움, 조금 더 그려보고 싶다. 저 이야기를 마저 끝내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사실 그때 그냥 벌금만 내셨으면 끝날 수 있는, 금방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6년까지 끌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이 승소하기까지 어떤 동력으로 가신 건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건 뭐 만 원을 벌금을 내도 죄는 죄니까요. 근데 작가로 신념으로서 이거는 죄가 아니더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거는 유죄 무죄를 판가름 받아야 되죠. 그걸 타협할 문제는 아니죠. 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똑같잖아요. 또 아까 이제 과거 얘기 또 잠깐 넘어가 보자면 예전에 이현세 신드롬이 일 정도로 굉장히 진짜 정말 유명하셨잖아요.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오빠 부대 있었습니까? 세상이 제 거였죠. 오빠 부대는 안 있어도 학교나 이런 데 사인회를 가면 해 떨어질 때까지 했어요. 전교생들이 다 몰려서 이제 그림 받으려고 서 있으니까 그때는 대다수 만화 가게가 엄지 만화방 아니면 까치 만화방.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바뀌고 뭐 그것도 있었죠. 까치의 청춘 라면도 있었죠. 난 널 사랑해. 젊음의 라면 청춘. 라면, 과자 이런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어린이들 관련 상품에는 그게 다 까치 캐릭터가 들어갔고요. 또 까치의 유니폼이 청자켓에 청바지였거든요. 청자켓에 청바지 엄청나게 입었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막 무스로 까치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까치라는 존재, 엄지라는 존재, 마동탁이라는 존재는 작가님께 어떤 존재들입니까? 글쎄 뭐 모든 작가들이 그렇지만 일종의 자기 페르소나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 또
어두운 욕망 그리고 순수함 이 세 개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선한 양심은 까치에게, 또 어두운 욕망은 마동탁에게, 네. 또 순수한 영혼은 엄지에게 이렇게 준 거니까 그 세 개가 다 제 모습이기도 할 수 있겠죠. 네. 시민 질문이 좀 네. 들어온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이제 70 뭐 앞으로 네. 80, 90까지 계속 그리실 걸로 보이는데 까치 대표 캐릭터인 까치도 같이 나이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까치는 안 들어야죠. 뭐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입니까? 네, 제 말을 안 들어요. 아, 말을 안 듣습니까? 네, 제가 아무리 까치를 어떤 다른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해도 까치는 이미 반항하고 영웅이 돼야 돼요. 까치는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니까 청춘으로 그대로 남겨놓는 게 맞겠죠. 네. 청춘과 반항의 아이콘. 네, 자유로운 영혼으로. 까치가 너무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영화화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굉장히 유명한 탑스타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때 그 감독 자체가 최고 감독이었잖아요. 이장호요. 이장호. 네. 이장호 감독 같은 정도 사람이 캐스팅을 이렇게 해주면 영광이었죠. 그 당시에 최재성, 뭐 이보희 씨, 안성기 씨 이런 분들 나왔는데 뭐 독보이 영재 다 나왔죠. 엄정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캐릭터랑 되게 잘 맞춘 그 오디션을 섭외인 것 봤거든요. 같아요. 아, 오디션 직접 보셨어요? 같이 봤죠. 엄지는 이미 캐스팅이 돼 있었고요. 아, 엄지는 딱. 네. 그리고 최재성도 캐스팅이 됐죠. 이미 캐스팅이 돼 있었고. 최재성이 그때 이미 그 젊은이의 아이콘으로 이미 올라서 있었을 때거든요. 폴리스만 드라마. 이 드라마에서도 또 요즘 굉장히 또 핫한 뭐 이병헌 씨라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또 많이 나왔죠. 거기도 많이 나왔죠. 거기가 원래는 그 PD는 최민수를 하고 싶어 했죠. 아, 최민수 씨, 터프가의 최민수 씨. 네. 이병헌이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 했죠. 아, 그럼 막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진짜 제가 이거요 하고 싶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배기만만했죠. 진정성 이런 게 아주 느껴지고 뭐 후광도 아주 좋았고 그랬죠. 한편에 만화 같은 인생을 사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출생과 관련된 이런 비밀도 굉장히 뭐 20대 때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친구들은 한마디로 그러죠. 친구들은 전과 하나 없이 살아온 게 참 신기하다고 그러죠. 전과 없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그만큼 이제 가족사가 험하다는 거죠. 제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철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 카드라는 게 정말 엉망진창인 카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는 쓰고 그리는 건데 그 정록색약이죠. 색약. 그래서 정말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정록색약이라서 미대 못 갔죠. 그다음에 빨갱이 집안으로서 연자제가 있으니까 모든 공무원, 삼군 사관학교 다 못 가죠. 외국도 못 나갔어요. 여권을 안 주니까. 항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요주의 인물인 거죠. 아, 항상 요주의 인물로. 그렇죠. 또 제가 양자를 왔으니까. 그리고 그걸 쭉 모르고 있다가 20살 때 또 바로 내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양자 왔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고 네. 굉장히 한때 화가 났던 게 나 말고는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작가님만 모르고 계셨군요. 네. 그러니까 나만 약간 피에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재수를 포기하고 만화계를 입문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만화라고 본다면 어떠세요? 마지막 한 컷으로는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싶으세요? 나의 만화를 완성한다. 마른 들판에 부는 겨울 바람 정도요. 들판의 바람. 들판의 바람. 뭔가 자유로움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왔다가 가는 걸로 마무리 짓겠죠. 힘든 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했고 들판에 부는 바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중꺾마 이현세 작가님,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악의 공기에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으셨죠. 당분간 강한 바람이나 비 예보가 없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다음 주 중반까지도 계속됩니다. 일단 내일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서 중부와 경북은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아침 반짝 추워집니다.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텐데요. 서울의 경우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약 5도 낮은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대구도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5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5도, 대구 9도까지 오라 오늘만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을 뒤덮은 초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 불과하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침투해 심각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최근 무인기에 뚫린 우리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이 적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미세먼지는 KF 방역 마스크라도 있지만 뚫려버린 안보엔 도대체 뭘 써야 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보를 위한 KF94가 없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